자, 이거 통과 못한 친구 되겠죠? 장소는 위에 407에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동사, 준동사가 지겹도록 했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게 마지막 이론이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문제는 여러분 그냥 작년이랑 올해 있었던 문제들 있죠. 그걸 그냥 타이핑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들인 거니까 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는 게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자, 우리가 동사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얘들아 동사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뭐라고 했었죠? 1형식부터 5형식까지라고 했었어요. 그쵸? 머릿속에 1형식부터 5형식을 외워야겠죠? 자, 두 번째가 여러분 동사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수일치가 있었어요. 그쵸? 수일치. 얘들아 수일치는 뭐랑 뭐를 확인하는 거다라고 했었지? 주어와 동사를 확인하는 거다라고 했었죠? 단수 주어냐, 복수 주어냐에 따라서 동사가 바뀌는 거다라고 했었고 우리가 조금 암기를 해야 될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one of the 복수 a number of 복수명사, 복수동사처럼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얘들아 지나가서 뭘 확인하는 거였죠, 여러분?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다. 우리 이런 문장을 뭐라고 했죠? 능동태라고 했고요. 동사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어서 목적어가 없습니다. 우리 이거 뭐라고 배웠죠? 수동사의 태를 물어보는 건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구별하는 거였습니다. 맞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동사 관련된 문제 그리고 수일치, 태일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시제. 이게 내신 문제에서는 까다롭게 여러분들을 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나올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릿속으로 물어보는 게 무슨 파트가 있었는지를 짜라락 공부가 되셔야겠죠.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형식에서 가장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동사는 몇 형식이라 그랬었다? 1형식과 2형식. 왜냐하면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절대 수동태도 맞고요. 그리고 우리는 2형식 동사는 특히 뒤에 보어가 온다라고 했었죠. 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주로 명사, 형용사가 오고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형용사가 올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타동사에서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식이 몇 형식이 있을 거다라고 했었죠? 5형식, 목적어, 뭐가 올 수 있다 그랬죠? 명사 오는 거, 형용사 오는 거, 그리고 투부정사 오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줘야 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5형식 중에서 여러분 원형 부정사가 오는 몇 형식? 5형식의 사역동사와 그리고 5형식의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걸 모른 채로 입학을 하면 후회할 거예요. 알겠죠? 반드시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일치, 태일치, 시제일치가 자, 여러분 태에서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 여러분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동사를 찾았는데 여러분 비동사 플러스 pp예요. 그러면 주로 뒤에 목적어가 없겠죠.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4형식 동사나 또는 5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어요. 그러면 뒤에 뭔가가 남겨져 있겠죠. 예를 들어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예요. 근데 목적어가 주어로 갔잖아요. 그럼 남겨져 있는 목적어가 뒤에 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가 4형식 동사인지 알아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비동사 플러스 pp 그리고 뒤에는 목적격 보호자의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몇 형식인 거? 5형식인 걸 알아야 남겨져 있는 게 목적 보호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건 거의 그냥 수거 외우는 것처럼 be asked to do, be allowed to do처럼 우리가 막 외웠던 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가 있었어요. 이 동사는 절대 수동태가 안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었어요. 뭐가 있었죠? 그거는 진행 시제가 안 되는 거고요. 두 개를 꼭 외워야 돼요. 무조건. 다음 따용으로 뭐 있죠? 맞아요.
물지 않고. 얘는 절대 수동태가 안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었다? 부족하다? lack 이렇게 있었어요. 알겠죠? 요 두 단어는 정말 나옵니다.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로 내신에서 거의 100%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것들. 그리고 수동태에서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타동사 수동태 너무 쉽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4형식과 5형식을 가지고 수동태를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4형식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4형식 동사에서 첫 번째 오는 목적어가 뭐가 되죠, 여러분?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온다고 하잖아요. 이 동사는요, 절대 주어 자리로 보낼 수가 없어요. 4형식 동사 중에서 직접 목적어를 무슨 자리로 보낸다, 여러분? 주어 자리로 가서 수동태를 만들어야 하는 동사가, 즉, 사람이 절대 주어 자리로 오면 안 된다는 거야. 뭐가 있지? 두 개를 외워야 돼. 뭐가 있을까? I, make. 요거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다른 것도 많은데 사람이 절대 주어 자리로 와서 수동태가 불가능한 것에 my랑 make를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게 책의 내용이 나와져 있는 거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요 정도 개념 반드시 머릿속에 매일매일 있어줘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시제를 간단하게 하자면 얘들아 시제 문제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라 그랬었지? 시점의 근거에 해당되는 게 뭐라 그랬지? 단순 시제다라고 하는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시제가 있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현재 시에는 근거가 없이 뭐일 때 여러분 일반적인 사실, 과학적인 진리, 시제일치 원칙을 벗어나서 무조건 뭘 쓴다? 현재 시에를 쓴다라고 했었어요. 맞죠?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는 시제 원칙을 지키지 않아요. 뭐가 있었죠?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일 때는 절대 뭘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주절이 아무리 미래다라고 하더라도 매일 미래 시제를 못 쓰고 뭘 쓴다, 여러분? 써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얘들아, 두 번째 시점 근거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완료 시제였어요. 완료 시제. 당연히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거 완료를 나타내는 시점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 시점 근거 뭐 있었어요? 뭐뭐 이후에 since가 접속사건 전치사건 그리고 뭐뭐 동안 for 지금까지 영어로 뭐였어? 지금까지 so far 이런 거 있어. 지금까지 이런 특정의 여러분 시간의 부사구, 시간의 부사절을 활용해서 현재 완료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거 완료의 시점의 근거는 뭐라 그랬었죠? 무조건 기준 시점이 뭐여야 된다? 기준 시점이 과거여야 한다. 과거여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준 시점이 과거여야 되고요.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라고 했을 때 우리 과거 완료를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냥 지금 말하는 건 굳이 책을 보지 않아도 그냥 항상 어떤 문제를 물어볼 때 있는 문제들의 류가 이런 종류가 있겠구나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형식부터 동사의 수일치, 태일치, 시제일치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내용이 나와져 있는 거 오늘 내용을 보면서 문제풀이까지 같이 할 거예요. 이게 외워져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여러분 내신 문제에서 출제를 할 수 바로 진행 시제가 있어요. 진행 시에는 사실 문제를 물어보면 안 되죠. 그냥 얘는 왜 하는 거야? 진행 시에는 왜 내는 거죠? 그때 그 시점에 그 동사, 그 동작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행 시제가 동사들이 있어요. 진행 시제가 절대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뭐가 있었죠? 소유 동사 뭐예요? 오케이, 해보죠. 해부라는 동사는 가지다라는 동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어음도 마찬가지고 소유의
진행시가 불가능해? 근데 얘들아 내가 왜 have를 적었냐면 밥 먹다, 점심 먹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have a lunch라고. 저녁 먹다 뭐라 그러죠? have a dinner. 좋은 시간을 가진다 뭐라 그러죠? have a good time이라고.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가 가능할 때도 있고 불가능할 때도 있어요. 가능할 때는 뭐죠 여러분?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먹다 가지다. 소유일 때에는 절대 진행 시제가 어떻다 여러분?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요거를 꼭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 요게 함정의 문제로 등장하는 혹시 그리고 그 감각 동사 중에서 느끼다 맛보다가 뭐가 있었지? 맞아.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적어볼게요 여러분. 테이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야 이거 되게 맛이 좋아 뭐라 그래? taste good 이라고 하죠. 그럼 얘는 여러분 안 된다? 진행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셰프가요 국물 한번 맛을 보면 이때 테이스트는 뜻이 뭐라고 여러분? 무엇을 맛을 보다 즉 뒤에 목적어가 와요. 이럴 때는 또 뭐가 가능하죠 여러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적고 있는 이런 포인트들은 제가 책에는 넣어놨어요. 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너무하다라고 하지만 이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테스트와 같이 나오는 게 되게 냄새가 되게 좋은데 영어로 뭐라 그러지? smell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어떤 향수랑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진행이 더 어떻다 여러분? 가능하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여러분 인지동사라고 해요. 인지동사. 인지는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아는 거죠. 그래서 인지동사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know, believe, think 이런 동사들을 여러분 다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 어떤 학교에서는 이것까지 나왔어요. understand까지 문제를 출제합니다. 요렇게 세 개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간단하게 내가 외워야 될 정보가 요 정도구나 적어주시고요. 이 적은 걸 바탕으로 제가 더 살을 붙여 할게요. 자, 필기 시작해주세요. 필기할 공간이 없다. 그럼 얘들아 우리 어디다 적냐면 그 여백지가 너희가 노트에 적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노트가 없어? 이면지를 활용해볼까? 노트가 없어? 어, 그러니까 적다가 이해 안 되면 바로 물어보세요.
그대로 여기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 있잖아. 당연히 자동사도 들어간다. 알지? 다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린 준동사로 넘어갈 건데, 자, 준동사도 뭘 가지고 만든 거? 동사를 가지고 만든 거죠. 그럼 일단 준동사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준동사는 동사를 가지고 모양을 바꾼 거야. 그래서 동사의 실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얘는 문장 속에서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준동사예요. 알겠죠? 동사는 가지고 있지만 문장 속에서 이 준동사는 다른 품사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준동사가 있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준동사다라고 하는 첫 번째가 뭐가 있죠, 여러분?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자, 투부정사라고 했을 때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너희가 알아야지. 동사의 성질이 뭔데? 일단 첫 번째. 자, 우리가 봤죠, 여기. 첫 번째. 동사도 여러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얘는 몇 형식 동사인지가 있어요. 두 번째. 동사 앞에는 반드시 뭐다, 여러분? 주어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해, 그리고 네 번째는 시제 표현이 가능해요. 맞죠? 준동사는 굳이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왜? 왜 필요가 없을까요? 어차피 동사를 가지고 모양을 바꾼 거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의 관계에서 스위치가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준동사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형식 주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준동사 문제를 풀 때.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투부정사를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투부정사는 결국에는 얘는 무슨 역할이에요? 다른 품사 역할 한다고 했죠. 무슨 역할이에요? 맞아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 거죠. 다른 품사 역할을 한다는 거, 투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고 하는 게 얘들아, 과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지. 자, 첫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번 갑니다. 자, 여러분 투부정사가 안에 이형식 동사는 뒤에 뭘 가진다고요? 보어를 가져요. 투부정사가 그 일반적인 3형식 동사에 뒤에 뭘 가진다고요? 목적어를 가지겠죠. 이게 형식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투부정사는 우리가 그냥 주어라고 하지 않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왜? 주절의 주어 같다면 굳이 주어를 표현해요.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투부정사 앞에 적어주죠. 그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여러분 표현한다? for 플러스 명사가 오거나 또는 앞에 나오는 형용사가 사람의 성품이다. of 플러스 명사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죠. 이게 바로 투부정사의 주어를 표현하는 거. 맞아요? 자, 여러분 세 번째로 그럼 이 투부정사의 태를 표현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라면 뒤에 목적을 가져. 이게 능동의 표현이죠. 그럼 수동의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to, be, pp. 뒤에 목적어 없겠죠. 맞죠? 자, 네 번째 여러분 시제입니다. 주절과 시제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죠? 투부정사겠죠? 근데 주절보다 먼저 발생했어요. 그러면 to have pp.
이해됐죠, 여러분? 이게 바로 투부정사가 동사의 성질을 유지한다는 게 뭘까예요. 다시 한 번 더 투부정사는 여러분 다른 품사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명사? 자, 투부정사가 명사다. 그럼 문장에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들어가고요. 투부정사 형용사다. 그럼 보호자리 또는 명사를 수식하죠. 부사 역할은 다 꾸며줘요. 대부분 해석은 뭐라는 여러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해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리하면 이게 동사와 연결돼서 준동사가 되겠구나가 보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준동사였고, 자 얘들아 우리 이렇게 똑같은 걸로 여러분 동명사 한번 해볼게요. 자 동명사 여러분 똑같이 갑니다. 여러분 투부정사랑. 자 첫 번째 동명사 한번 가볼게요. 동명사가 동사 동사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 그러면 얘가 만약에 2형식 동사라면 뒤에 보호가 올 것이고요. 얘가 만약에 5형식 동사의 동명사라면 목적보 이렇게 온다고요. 이게 바로 형식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조합. 동사다라고 하는 건 의미상의 조합이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었죠, 여러분? 만약에 인칭 대명사 소유격. 근데 우리 학교 시험에서는 목적격도 인정해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명사라면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뒤에 당연히 동명사 의미상의 조를 표현을 하는 거고. 소유격 옆에 여러분 제가 인칭 대명사다라고 하나만 적어두시고. 자, 세 번째. 자, 이러한 여러분 동명사에 수동태 표현 당연히 표현할 수 있어요. 동사의 ing,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 올 거고요. 얘들아 수동태 표현 어떻게 해요? being, pp. 자, 네 번째 여러분 시제 표현이 가능해야 돼요. 시제 표현 맞죠? 주절과 똑같습니다. 그럼 ing로 표현을 할 것이고요. 주절보다 앞서 있다 그러면 어떻게 having, pp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동명사다라고 하는 역할이에요. 명사 역할을 하는 건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다. 여기까지. 이게 우리가 준동사에서 투부정사, 동명사를 동시에 이해하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 게 있죠. 첫 번째,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들어가게 하는 건 동사 때문이에요. 외워야 되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가는 건 동사 때문에 외워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라고 하는 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준동사 끝이에요. 이걸 해서 정리가 안 되고 개념이 안 서 있으면 문법 문제를 랜덤으로 문제를 풀면 어렵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게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여기에 딱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분사랑 접속사만 더하면 사실 개념이 끝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챕터별로 문법 개념을 잘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학교 문제는 랜덤일 거니까. 알겠죠? 투부정사는 의미가 없어요. 랜덤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걸 보고 준동사를 떠올려야 되는 거구나까지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올해 되게 이 문제 진짜 거의 킬러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저기 남 대치에서의 진선 그리고 휘문 중앙정 여기 명덕 여고까지 이 문제가 안 나왔던 학교가 없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 동사하고 준동사를 되게 콜라보를 잘했던 문제인데요.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봐봐. 여기 하나 적어줄게요. 주어, 동사, 목적 얘들아 대자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목적어 자리 대자리 왔다는 건 대신 명사절 접속사고 뒤에 문장 구조는 완벽한 거죠. 근데 이 동사를 가지고 수동태를 수동태 어떻게 만들어요? 얘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만들어주고요. 목적어를 여러분 제일 앞으로 빼요. 만들면서도 되게 이상한데?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너무 길잖아요. 자, 그때 머릿속에서 딱 떠올라야 되는 개념이 바로 뭘까요? 주어가 길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주. it. 그러니까 단수 it 또는 얘가 과거라면
was, pp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대절을 어떻게 해요? 뒤로 보냈어요. 그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 요 한 이제 2점짜리예요. 여기까지 쓸 수 있다. 그럼 2점짜리였습니다. 이제 원래 문장을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바꿔봐라. 이게 이제 2점이에요. 자, 여기서 동사가 몇 개가 돼요, 여러분? 2개가 되죠. 2개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문장의 동사가 하나게 되는 단문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바꿀까요? 대절이 있었던 주어를 어떻게 여러분? 앞으로 가져오죠. 이 주어에 따라서 수일치를 시킵니다. 비동사 플러스 pp. 시제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되셨죠, 여러분? 자, 그럼 대절이 있었던 동사가 있을 거잖아요. 맞죠? 자, 여기서의 애들이 다 무너졌었는데 이 동사가 주절과 시제가 일치합니다. 그럼 그대로 그냥 투부정사가 되면 되고요. 과거예요. 시제가 일치하지 않아요. 더 과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to, have, 알겠죠? 그래서 수동태 개념, 가주어, 진주어 개념, 그리고 투부정사의 시제 파트까지. 그래서 여기 적어드렸던 요 가운데에 적은 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해되셨죠? 이렇게입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다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혼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블라블라블라블라. 알겠죠? 이거 설명할 수 있으면 무조건 90 이상은 나올 겁니다. 덕분에 커트라인은 2등급은 무조건 높은 학교는 90이죠. 그러니까 80이 뜨는 순간 나는 3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가 쉬우면 쉬울수록 1등급 컷이 높아요. 알겠죠? 어떠한 영어는요 1등급 컷이 100점이에요. 97점이고요. 3등급이 94점부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러프하겠죠. 5등급제니까. 1등급이 한 94점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알겠죠? 그래도 몇 개, 2개 이상 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특히 남고 가는 친구들은 긴장하셔야 합니다. 남고는요, 배점이 하나에 3.8, 4.1이에요. 영어는 하나 배점이 약해요. 1.8, 2.5 막 이렇게. 근데 시간이 없대, 애들이. 문제가 너무 많아. 알겠죠? 특히 이번 기말고사 때 어떤 높은 곳에 있는 여고는요. 모두 모르세요. 몇 개냐 문제를 겁나 낸 거예요. 애들이 10분 남았습니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8개 나왔었대요. 쌓일 것 같아.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알겠죠? 높은 곳에, 나 말 안 해. 높은 곳에 있어. 대비를 하고 가야 돼요,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막 펑펑 놀고 있는 애들 있죠? 이제 이 문법에 안 잡혀 있으면 내신은 얘들아 글러 먹었다. 알겠죠? 우리가 아마 저와 함께 같은 학교를 가지 않는 친구들은 아마 겨울방학 때 종종 만나겠죠? 연락이 올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인생이 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시 파이입니다. 선생님 저는 곧 자퇴를 할 것 같아요. 연락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지금 제가 겨울방학 때 진짜 열심히 해서 첫 중간고사를 4등급이 떴어요. 저 인생은 어떡하죠? 이런 말 안 할 것 같지만 한단 말이야 얘들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해서 극복을 하고요. 자 얘들아 우리가 문제를 바로 풀 건데요. 자 우리 시제부터 한번 바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을 펼쳐서요. 뭐냐면 9페이지 9, 10, 11, 12페이지까지 여러분 문제 옆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9번부터 문제 있거든요. 줄게요.